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웅진입니다. 오늘은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천상의 세계가 있고요. 지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천상의 세계는 신이 사는 곳이고 지상의 세계는 인간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신하면 어떻죠? 완벽하죠? 예. 완벽하다는 거죠. 인간은 좀 불안하죠. 그래서 신은 영원하죠. 영원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을 이제 섬기던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섬기던 중세 시대 때는 천동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천체가 도는데 어떻게 돌아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완벽한 겁니다. 완벽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거죠. 인간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하잖아요. 괴로웠죠. 본인이 종교적인 신념과 이제 자연현상하고 안 맞으니까 괴로웠는데, 이제 티코 프라이아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프라에, 뭐, 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한 거죠. 관측을, 20 몇 년 동안 한 건데, 데이터는 많은데 분석을 못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제자 겸 조수를 채용한 거죠. 수학을 잘하던 케플러를 채용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분석을 다 마치지 못하고 티코 브라이는 죽었고, 이제 케플러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케플러의 법칙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케플러 법칙은 그거죠. 이제 태양계에서 뭐죠? 행성의 운동을 분석한 그러한 법칙입니다. 근데 뭐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동설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1법칙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분명히 이제 천상의 세계, 즉 우주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원운동을 할 거다. 모든 천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관측 데이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케플러는 과감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타원 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태양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행성을 놓는 겁니다. 지구를 놔볼까요? 지구가 어스죠. 그래서 태양은 선이고 그래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무슨 궤도로요? 타원 궤도요. 그래서 태양이 하나의 초점이 되고요. 뭐 또 다른 초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서 타원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성들은 타원 궤도로 돈다. 이렇게 하고요. 특히 이렇게 가까운, 태양하고 가까운 점을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태양과 가까운 지점, 이렇게 되는 거고, 태양하고 먼 지점, 가장 먼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시, 원시 아시죠? 그때 한자를 쓴 겁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왜 이제 타원 궤도냐는 거죠? 케플러도 잘 몰랐던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태양계에 지구하고 태양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목성이라든가 토성이라든가 이런 행성들이 이제 얘한테 이제 알츠하이머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원에서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미 1법칙부터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천상의 세계로 인식했던 천체 운동을
원이 아닌 타원 궤도로 했다는 것이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까운 지점을 돌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까운 지점을. 그러면은 여기에 같은 시간에, 이게 중요한 게 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에 여기에서 속도가 v1이면은 여기서는 v2가 돼요. 근데 여기서의 반지름이 r1이라고 한다면 근일점에서의 반지름이 r1이면은 여기서는 r2가 됩니다. 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의 면적을 구해본 거예요. 이쪽은 쓸구간, 같은 시간 동안 쓸구간 면적들을 구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S1, S2라고 했을 때, 이 면적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왜 같은지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밝혀졌지만 어쨌든 이게 같다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데이터만으로. 그러면은 왜 같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는 각 운동량 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운동량이 보전돼서 그래요. 저희가 운동량은 알죠? 선 운동량이라는 것은, 선 운동량은 어떻게 되죠? P는 MV죠? 근데 각 운동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돌림 힘에서 도입부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각 운동량은 L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반지름이고요. 회전축의 반지름이고, 이게 선 운동량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돼요? 보전이 돼요. 선 운동량도 보전이 되잖아요. 각 운동량은 당연히 보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전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근일점에서의 각 운동량을 L1이라고 하고, 원일점에서의 각 운동량을 L2라고 했을 때, 이게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R1 곱하기 P1이고 R2 곱하기 P2가 되죠.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여기를 돌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돼요? 질량이 변할 일이 없죠. 그래서 질량은 똑같고 속도는 V1이 되고, 여기는 R2 곱하기 M V2가 되죠.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게 지워져요. 이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서의 결론은 R1 V1은 R2 V2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반지름이 짧으면은, 반지름이 크면, 반지름이 짧은 곳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반지름이 큰 곳에서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을 찾아낸 거고,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각 운동량이 보존돼서 알았던 거죠. 그럼 이 면적이 같다는 근거는 뭐냐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삼각형 면적을 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각형 면적을 구하려면은 S1을 구하려면은 2분의 1, 요거를 대략 반지름이라고 보시고, 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간다 그랬을 때 속도 곱하기 시간이 뭐가 돼요? 호의 길이로, 여기다 호의 길이를 곱하면 되죠. 호의 길이가 바로 뭐죠? V1 델타 T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식이겠죠. S2는 2분의 1 R2 V2 델타 T죠. 근데 방금 요거랑 요게 같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찾아낸 겁니다. 대단하죠? 뭐 이런, 예, 그런 물리적인 그런 기본 원리를 모르고 단순히 관측 데이터로만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건 대단한, 예, 업적이죠. 그래서 가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요. 모든 행성들이 다, 예, 틀어지지 않고 이렇게 도는 거죠. 태양이 있으면은 뭐 수성, 머큐리, 금성, 비너스, 뭐 지구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들이 다 이렇게 요 궤도 안에서 틀어지지 않고 돈다는 겁니다. 왜냐면 가운동량의 방향은 나중에 일반 물릴 때 알겠지만, 예, 이게 외적이거든요. 외적이어가지고, 예, 반지름 방향, 가운동량 방향의 무슨 방향이에요? 수직 방향이, 선운동량의 방향의 수직 방향. 이렇게 오른 나사로 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일반 물릴 때 하시고요. 아무튼 이 방향이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틀어지지 않고 이렇게 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법칙, 아주 중요한 법칙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왜 조화의 법칙이라고 했냐? 조화의 법칙. 너무 신비로운 법칙이죠. 왜냐면은, 이거를 저 2법칙까지 발표를 하고, 1법칙하고 2법칙은 비슷한 시기에 발표를 했고요. 3법칙은 10년 후에 발표를 합니다. 마치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예, 먼저 발표를 하고 10년 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듯이 케플러도 이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너무 어려웠어요. 예. 보시면 압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를. 일단은 조화의 법칙은 뭐냐면은 행성의 공전 아시죠? 태양 주변을 도는 거. 그것의 주기는, 예, 장반경의 3승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장반경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장반경은 이겁니다. 이렇게 타원궤도에서 긴 쪽의 절반을 우리는 A라고 하고 장반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짧은 쪽을 단반경, 짧은 반지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에 3승의 비례를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 몰라요. 예, 본인도 몰랐어요. 근데 규칙성을 찾은 거지 왜 그런지는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조화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은 데이터 안에서 원리를 모르고 규칙성만 찾다가 이런 걸 찾아낸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았는지를 볼까요? 뭐 대단하게 찾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 대입한 거죠. 여기가 주기고 여기가 행성들의 장반경이면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주기하고 장반경에, 예, 요거부터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제곱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를 먼저 제곱을 해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도 규칙성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했을 때도 있었을 거고, 예, 재수없게 여기서부터 3승을 했다면은 더 안 찾아졌겠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를 제곱하고 여기를 세제곱을 했을 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열이 돼서 선형관계를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요게 뭐 한다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거의 속된 말로 노가다 수준으로 찾아낸 겁니다. 10년 동안. 예. 그래서 본인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영국 런던에 있던 유명한 건축가가, 예, 이거를 나한테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큰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헨리 해성을 발견했던 헨리가 뉴턴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뉴턴은 이걸 보더니 뭐 당연히 이렇다,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법칙인 조화의 법칙을 이제 여기서 찾은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케플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수능 특강 물리학 2 페이지 48페이지에 있는 문제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위성 PQ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있다. 점 A는 P가 행성과 가장 가까운 지점, 점 B는 PQ가 각각 행성과 가장 먼 지점, P는 가장 먼 지점이고 Q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고, 점 C는 P가 타원의 중심 O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중력의 크기의 최대값은 P가 Q의 5배이고 주기는 Q가 P의 3루트 3배이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보시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A 지점이고요. 여기에 행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점이 여기 정도에 있고, 여기가 B 지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P가 돌고 있죠. 이게 위성이에요. 위성이나 그러니까 여기에다 태양을 놓고 행성을 놓으면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니까. 인공위성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도는 거예요? Q가 도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거리를 볼까요? 요거는 1D고 여기가 5D입니다. 이 길이가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질량은 PQ가 같다. 질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요, 아직 안 배웠지만 뉴턴의 중력 법칙. 요즘 이제 중력 법칙이라고 많이 하고, 옛날에는 이제 만율력을 많이 썼었죠. 그런데 만율력의 공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미리 적어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만율력 상수고, 이게 반지름,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각각의 행성과 위성의 질량의 비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게 바로 뭐가 돼요? R자임이 돼서 얘가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P하고 Q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었죠? 힌트가 있습니다. 중력의 크기의 최대값은 P가 Q의 5배라고 그랬습니다. 얘가 5배래요. 그럼 보세요. 만율력 상수는 변하지가 않고요. 근데 중력이 가장 크려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그럼 어디서 제일 가깝죠? A 지점에서 가장 가깝죠? 그래서 A 지점에서는 거리가 D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질량은, 여기 행성의 질량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Q에서는 B 지점이 가장 가깝다 그랬고, 그거는 뭐죠? 5D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좌변하고 같아지려면은, 여기는 5가 와야 되고, 여기는 얼마가 와야 되죠? 25가 와야 되죠? 그래서 5대 25니까 1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은 틀렸습니다. 같지 않고 5배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Q의 궤도 반지름의 긴 반지름의 길이는 9D이다. 이거는 케플러의 제3법칙이 있죠?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하고 Q가 있는데 주기는 Q가 P의 3루트 3배다. 그러면은 여기가 제곱이 오고 3루트 3의 제곱이 되죠. 근데 여기는 1의 3승이 된다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죠?
이거를 제곱을 하면 얼마죠? 9 곱하기 3이니까 27이죠. 27은 3의 3승이죠. 저희가 3의 3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긴 반지름이 얼마죠? A의 긴 반지름이 D하고 5D를 더하니까 6D가 되죠. 6D의 절반인 3D가 돼서 얘가 3D가 되면은 그거의 몇 배가 돼야 돼요? 3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9D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P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에서 C까지가 C에서 A까지보다 크다. B에서 C까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요게 B에서 C까지의 면적이에요. 근데 C에서 A까지 면적은 요거죠. 누가 더 크죠? 제가 잘못 그렸네요. 요 면적까지입니다. 요 면적이죠. 요 면적과 요 면적의 차이는 당연히 B에서 C가 더 크죠. 더 크니까, 면적이 더 크니까 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네요. 그러면은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뉴턴의 중력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